안녕하십니까. 자, 이제 문제집 과정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문제집 과정 시작하는데 항상 기본은 이제 필수서를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5, 6월달 이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이 끝나면 우리가 3, 4월에 기출라인이라고 그 필수서를 많이 못 봤거든요. 그래서 필수서 오늘 한 거 페이지 몇 페이지 안 됩니다. 한 10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.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, 그리고 이제 보충자료 이렇게 매주 하나씩 드리거든요. 이 보충자료는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타 시험에 나온 지문들입니다. 우리 문제집에 있는 지문 중에서 타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거. 오늘은 양이 좀 많거든요. 보통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. 이거 매주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고 기출문제 보면 끝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저는 항상 기출문제를 가장 강조합니다. 7, 8월 달에 다시 이거 거의 다 제가 다뤄드릴 거예요. 필수서 하면서. 그래서 기출문제가 기본서라 생각하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고, 근데 이제 우리 타 시험에 나온 건 제가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. 이것만 보충하면 끝나는 겁니다. 더 이상 할 게 없어요. 이걸 계속 반복해서 안 틀리게 하신 거고, 이 보충도 OX 문제까지 있죠. OX 문제까지 있죠, 뒷면에. 그래서 그 이제 앞면에는 일반 내용 서술해놨고 뒤에 OX까지 있어요. 이렇게 식으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필수서 잠깐 보면서 이제 예상 문제를 풀겠습니다. 진도표는 다 받으셨죠? 진도표 지난주에 드렸죠? 지난주에 프린트 하나 드렸죠? 그거 보시면 되겠고, 프린트 좀 이따 받으세요. 예. 그 7주 과정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? 그래서 5월 말에 하루 쉰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항상 복습할 때 필수서 한번 보시고, 오늘 나눠드린 보충자료 한정자리 있죠? 이거 풀어보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집이든 기출문제집이든 해당 부분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한 개의 의사표시가 있는 게 단독행위고 계약은 두 개가 일치하는 거죠. 근데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게 있는데,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상대방과 말합니다. 그래서 뭐 동의, 동갑지마, 채무면제, 해제, 해지, 추인, 취소성이 있어요.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이제 상대방이 정의했지 않거나 이게 상대방이 정의했지 않은 겁니다. 우리가 합격해가지고 내 책을 싹 버려요. 기분 좋게 책 버립니다. 그럼 누가 가져간지 모르죠. 이게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안정이 있어요. 다음 장학재단 설립합니다. 내가 장학금 냈어요. 근데 내 장학금이 누구한테 간지 모르죠. 상대방이 안정이 있는 겁니다. 근데 이건 상대방이 정이 있거든요. 장남한테 유언했다.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안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걸 말합니다. 장남에게 내 재산 준다고 유언해놨어요. 근데 그 유언을 장남이 알아야 됩니까? 장남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되죠. 이런 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말합니다. 그러면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나는 굳이 외워야겠다. 그럼 여러분은 위쪽, 아래쪽 어떤 게 오겠어요? 아래쪽 이게 개수가 적잖아요. 그죠? 소유권 포기는 당연합니다. 상대방 없는 거. 두 개만 오면 돼요. 유언이나 재산법인 이렇게. 굳이 외우자면, 굳이. 자,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문제집 페이지를 싹 써드려요. 자,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제 대표형 보시면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물어봤습니다. 그러면 아까 재산법이나 유언 찾아요, 빨리. 예, 보이죠? 이런 게 그냥 정답이죠. 이제 취소는 상대방 있는 거죠. 추인, 뭐 동의, 해제 다 상대방 있는 건데 유언이나 재산법인 그게 정답입니다. 그 두 개 빨리 찾으시면 돼요.
그 다음 문제입니다. 그 문제는 다 푸는 거 아니라 그랬죠? 우리 기출 난이도에 맞는 문제만 푸릅니다. 너무 어려운 거 안 풀어요. 그리고 문제집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 주목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 많이 풀 필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약 하루에 한 40문제 정도만 푸는 겁니다. 그래서 자료에 다 드렸어요. 자, 이제 3번 문제 오세요. 3번 문제. 단독행위가 아닌 겁니까? 1번이 정답이죠. 증여는 계약이죠. 계약입니다. 내가 여자에게 선물을 줘요. 그럼 여자가 안 받으면 증여가 안 되죠. 고맙게 받아줘야 돼요. 그러겠죠? 그래서는 받을래? 그래 받을게.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는 계약입니다. 근데 해지는 상대방 있는 거죠. 뭐 취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1번은 증여는 계약입니다. 단독행위가 아니에요. 그 다음에 4번 문제. 이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거 종합 문제네요. 자, 대리권 수여는 분료식이죠. 대리권 수여할 때 보통 위임장을 주지만 꼭 줘야 되는 거 아니죠? 구두로 할 수 있어요. 우리 시험 범위는 다 분료식이죠? 다 분료식입니다. 자, 2번. 이제 매매라든가 임대차는 채권행위죠. 채권행위는 타인 권리도 가능합니다.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등기를 넘기는 처분행위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행위, 매매나 임대차는 권한이 없어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타인 권리 다 가능합니다.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죠? 그럼 타인 권리 임대차는 더욱더 유효겠죠? 다 가능합니다. 채권행위는 처분 권한 없어도 가능합니다. 그 다음 잠깐 7번 보세요. 강영수 대리 써드립니다. 항상. 있으시면 여기 보시면 돼요. 여기 노트. 이제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 있는데, 자, 아까 채권행위는 권한 없어도 가능하죠. 근데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. 근데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 이건 무효입니다. 무효인데 권리자가 추인한단 말입니다. 우리가 대리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. 현명해야 대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. 그럼 현명했을 때 유권대리, 무권대리가 있죠. 둘 다 현명한 겁니다. 현명했는데 이건 대리권이 없는 것이고 이건 대리권이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게 이제 무권대리였죠. 갑부동산을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. 우리 병을 만나서 갑이름 현명하고 매매했죠. 그러면 대리권이 없죠. 근데 현명했잖아요. 현명해서 이게 대리입니다. 근데 대리권이 없는 거죠. 근데 이것을 둘이 무효가 되는데 본인이 무권대리를 추인할 수 있죠. 무권대리 추인하면 소급표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소급표 있죠.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. 추인한 때부터 그럼 틀려요. 소급표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옆이기 할게. 다시 갑에게 X가 있는데 갑의 대학생 조카가 삼춘부동산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. 그럼 이 등기 무효가 되죠. 그러므로 이 부동산에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어요.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평에게 팔고 등기했습니다. 그럼 평한테 팔 때 현명하지 않겠죠. 지금 현명하지 않으려고 위험하게 자기 앞으로 위조해서 등기했죠. 갑이름 현명 안 하겠죠? 자기 앞으로 등기했잖아요. 소유자인 양 팔았을 겁니다. 근데 이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평도 무효가 됩니다. 그럼 이게 X부동산에 아무런 권리 없는 자가 한 이게 처분